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기재부 세금 내용과 그 다음에 뒷부분 비트코인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재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서 9월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고요. 해당 내용은 간단합니다. 과세 유예니까 유예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언제까지냐? 2027년도 기준점까지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2027년도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 조세 포탈 부분에 따른 조약 사항이 이제 이행 조약 사항이 2027년도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그때 맞춰서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2027년도에 기준점이 이제 성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가상자산 부처가 올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성과가 안 나오겠죠. 오히려 제도적 정비가 좀 부실하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도 욕 처먹고 기재부도 욕 처먹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 욕을 먹고 싶지 않고 나도 진급을 해야 된다라는 직장인 마인드로 보았을 때 이미 답은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거친 발언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제 기재부의 이제 상급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제 기재부는 자기의 있는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점을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좀 올려 넣어왔는데, 국회가 이제 해당에 있는 여와 야가 좀 서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합의점을 제대로 도출을 할 수 있을지가 좀 물음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투세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코인과세 유예가 좀 많이 묻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2027년도가 됐으니 그 다음에도 이제 편협하게 27년도 이후에도 과세 유예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불가능하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반대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부처가 벌써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조세 포탈 부분에 따른 측면에서도 해당에 있는 최소 요건을 갖추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과세 유예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문적 근거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냥 그 이대로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현행법상은 금투세 폐지냐 면 곧바로 이 과세 방법대로 가는 거고요. 금투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금투세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지금의 법령 사항,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적 사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이후에 과세 유예가 한 번 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년도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성과 내 손실 부분을 최대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모델링을 꼭꼭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예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된 이 시간 안에 얼마나 이제 가성비 있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 있게, 얼마 이제 손실을 많이 났으면 얼마나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안 될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연말에도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내용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이제 바라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가 나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제 2% 도달이 됐습니다. 2.9가 나왔고 이제 8월 달에 2.5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노동시장 둔화에만 집중해 B컷을 단행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조금 높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준의 생각의 기본 베이스는 2.2 1, 2 정도예요. 원래 따진다고 하면 그것도 2022년도 때 나왔던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2% 중반대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혼돈의 시장이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나스닥의 변동성 추이가 미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이시면 꼬리가 여기까지 있었죠. 18,500에서 지금 19,220까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변동성이 좀 있다가 다시 회복기 군명만큼 좀 올랐는데 여전히 이제 추석 시즌이 그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좀 바뀌었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이 CPI 부분은 이제 예측치만큼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어차피 2.5% 정도만큼은 원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CPI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포인트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업률과 아마 그 다음에 고용률과 그 다음에 생산성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지표가 좀 많이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값이 나와야 그제서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도 뭐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8월 달 CPI 전년비가 2.5%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근원 CPI 소폭 받는 B컷의 실종 뉴욕 증시 휘청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년 6개월 만에 최저를 2.5를 찍었는데 2.5면 진짜 많이 내려간 거죠. 근데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한 방에 푹 내려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 소비가 더 많이 좀 소비에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훼손이 좀 많이 됐거든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걸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주거비 부분 여기도 이제 주택 착공 비중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에 따른 변칙성 요소가 좀 같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4%대까지 내려와야 어찌 보면 이제 모기지도 좀 활성화가 되고 주택 착공 건수도 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2% 들어갔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당장 B컷을 한다라는 언론에서 진짜 미친듯이 떠들어댔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50bp 이나 많이 내려갔고요. 25bp 이나는 85%대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PC를 감안해도 50bp 이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는 패턴도 이제 물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포지션을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나오는 전별표를 보고 이제 금리의 패턴의 충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많이 딱딱딱 그 경제 전문가처럼 맞춰가지고 내려주진 않을 거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준의 입장에서는요. 이라면 이미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5.5%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통화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간 조금 더 늦게 하면 더 빨리 내려가겠죠. 예, 여러 가지
뭐 물가 같은 부분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어차피 더 찍어 누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릴 수 있는 폭이 5.5나 열려져 있는 겁니다. 0에서 5.5까지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투자자 입장에 입맛을 맞춰줄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경기가 훼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25년도 예측 추이가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극악의 난이도 부분을 회피하면서 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이제 기재부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있는 앞으로 이제 기한적 추이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세금을 아예 안 내면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27년도 안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성을 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운이 맞게 요 시점 이전에 올라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27년도 이전에 대부분 수익화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재진입을 하는 형태가 가장 나쁘지 않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꼭 27년도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어차피 연말 기준점 부분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균 단가 추이와 그 다음에 어차피 저 법적인 시행적 추이 부분은 어차피 그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연말에 끝나는 시점에 있는 그 시간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대충 이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알아서 잘 해석을 하셔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더 올라가긴 할 텐데, 알트코인들은 제각각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포지션을 보고 이제 잘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